두 수 중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4이고 나머지는 15래. 그다음 이거 큰 수를 x, 작은 수를 y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x를 y로 나눴을 때 몫이 4고 나머지가 15라는 거잖아. 우리 이거 검산식으로 어떻게 쓰기로 했지? x는 얘랑 얘랑 곱해주기로 했죠? 4y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두 번째, 작은 수의 10배래. 그럼 10y를 큰 수 x로 나누면 몫은 2고 나머지가 4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10y는 얘랑 얘랑 곱해서 2x 더하기 4. 요거 연립해 달라는 거죠. 그럼 x 자리에다가 이거 쏙 대입하면 되겠지. 10y는 2 곱하기 4y 플러스 15 더하기 4. 분배하면 8y 더하기 30 플러스 4니까 34네. 넘어가면 2y가 34네. 그럼 y는 17이 되고 y에다가 대입하면 68 더하기 15니까 x는 73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둘의 합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96번. 마찬가지로 큰 수랑 작은 수 x, y라고 할 거야. 이때 큰 수 x는 작은 수의 2배래. 2y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두 수의 합이래. x 더하기 y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x 더하기 y에서 두 수의 차면 x 빼기 y죠. 이거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x 빼기 y지. 얘네 둘을 뺐더니 14야. 요거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둘이 연립할 건데 x 자리에 2y 이렇게 다 대입할 거예요. 2y 이렇게. 그러면 얘는 3y니까 2분의 3y 빼기 얘 y니까 3분의 1 y는 14 이렇게 되겠죠. 6 곱할게 얘들아. 6 곱해주면 9y 마이너스 2y는 84. 그럼 7y는 84니까 y는 12 이렇게 되겠죠. y에다가 12 대입하면 x는 24 이렇게 나오겠죠. 큰 수, 작은 수 구했으니까 빼주시면 되겠죠. 98번. 다음은 근영이의 출석 번호에 대한 설명이래. 이때 근영이의 출석 번호는 몇 번이냐고 물어봤네요. 근영이의 출석 번호는 두 자리 자연수래. 그럼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있는 거니까 각각 x랑 y라고 하면 되겠죠. 이때 1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를 뺐대. 뭐라고 써야 돼? 1의 자리에서 10의 자리 뺐대. 뭐라고 해? y 빼기 x가 3이래. 두 번째,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수를 바꾸면 바꾼 수는 원래 번호, 처음 수죠. 처음 수의 2배보다 이만큼 커. 요거 써주면 되겠죠. 그럼 바꾼 수는 10의 자리가 y고 1의 자리가 x네. 뭐라고 써야 되니 이거? 바꾼 수? 10의 자리니까 10y 더하기 x 이렇게 쓰기로 했죠. 10y 더하기 x는 처음 수는 그럼 뭐라고 써야겠어? 10x 더하기 y. 10x 더하기 y의 2배에서 2를 더해 요거겠죠. 됐니? 그럼 이거 정리 좀 하자. 10y 더하기 x는 분배해서 20x 더하기 2y 플러스 2. 20x 넘어가면 마이너스 19x 넘어가서 플러스 8y는 2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되는데 얘한테 우리 8 곱해서 좀 써줄게. x한테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8x 더하기 8y는 24. 둘이 빼줘야겠죠? 빼주면 마이너스 11x는 2 빼기 24니까 마이너스 22. x는 2. 그리고 x가 2니까 둘이 빼서 3 나와야 되니까 y는 5 나와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 숫자는 25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 800번. (10의 자리 숫자가 1인) 이번에 세 자리 자연수가 있대더라. 이렇게 세 자리 자연수가 있대.
그럼 차례대로 얘가 10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인데 10의 자리 숫자는 1로 고정이야. 그럼 나는 100이랑 1의 자리 숫자 모르니까 얘네를 x랑 y라고 해야겠죠. 이때 각 자리 숫자의 합이 6이라는 건 x랑 1이랑 y를 더해서 6 나와야 된다는 거네. 그러면 x랑 y랑 더해서 얼마라는 거야? 5가 나와야겠죠. 두 번째, 10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99만큼 커. 이렇게 썼네, 얘들아. 그러면 바꾼 수 보자, 얘들아. 바꾼 수는 얘가 y1, x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이 숫자, 얘들아. 100의 자리 숫자가 y면 몇 y라고 써야 돼? 100y 더하기 10 더하기 x 이렇게 쓰는 거야. 됐죠? 100의 자리면 100 곱하고 10의 자리면 10 곱하는 거잖아. 그럼 바꾼 수는 100y 더하기 10 더하기 x가 될 거고요. 그럼 처음 숫자는 몇 x? 100x 더하기 10 더하기 y가 되겠죠. 처음 수 100x 더하기 10 더하기 y 플러스 99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양변에 10 있으니까 지울 수 있고 x 넘어가면 마이너스 99x는 y 넘어가서 x 미안 플러스 99y가 될 거고 는 99 이렇게 되겠네. 그럼 99로 다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얘랑 x 플러스 y는 5랑 연립 둘이 더해주면 2y는 6이니까 y는 3 나오고 더해서 5 나와야 되니까 x는 2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 숫자는 100의 자리가 2고 1의 자리가 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숫자는 213 이렇게 되겠죠. 자,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 얘는 x고 2인 거고 b는요 10의 자리 숫자가 3이고 1의 자리 숫자가 y래. 이때 a랑 b의 합이 81이고 a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a랑 b의 차가 3이야. 맞니? 그럼 일단 얘네 연립해서 a랑 b를 각각 구하는 게 훨씬 쉽겠죠, 얘들아. 얘를 가지고 식 쓰는 것보다. 그럼 둘이 연립해. 더해. 2a는 84, a는 42 나오지. a가 42니까 빼서 8 넣어야 되니까 b는 39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다 했지. 아, a는 42야, x4. b는 39야, y9. 끝났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5번. 40명의 학생이 50m 달리기를 한 결과 여학생의 기록은 9초, 남학생의 기록은 7.5초래. 전체 학생 기록의 평균이 8.5초일 때 남학생 수를 물어봤네. 남학생 수를 물어봤으니까 x랑 y를 남학생 x명, 여학생 y명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가 지금 총 40명이래. 그럼 여학생이랑 남학생 수를 더해서 얼마 나와야 된다는 거야? 40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 보자, 얘들아. 평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평균은 다 더해서 그 수로 나눠준 거죠. 그러면은 여학생 기록이라는 건 여학생의 기록에서 여학생 y명만큼 나눠준 게 9라는 거잖아. 그럼 여학생의 기록은 9y가 되겠지. 이렇게 양변 9 곱해서 y 곱해서 미안. 그 다음에 남학생의 평균은 남학생의 기록을 다 더해서 남학생 수로 나눠준 게 평균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양변 x 곱해서 남학생의 기록은 7.5x가 되겠지. 이렇게. 아,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전체 평균이야, 얘들아. 그럼 전체 평균은 여학생이랑 남학생의 기록을 더한 게 전체 학생의 평균이 되겠죠? 기록이 되겠지? 다시 말해서 남학생이랑 여학생을 더한 다음에 전체 학생 수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 40명으로 나눠준 게 8.4 평균이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양변에 40 곱할 거야. 그럼 얘 약분돼서 7.5x 더하기 9y는 얘한테 40 곱하니까 얘 점 사라지죠? 그러면 얼마냐? 336 이렇게 되겠네. 양변에 10 곱해주면 75x 더하기 90y는 3360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해야 되지? 얘한테 90 곱하자. 계산하기 쉽게. 90 곱하면 90x 더하기 90y는 3600. 둘이 빼주면 마이너스 15x는 3600에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24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240을 15로 나누면 15에 얼마야? 90인가? 16 나오네. x는 16. 더해서 40 나와야 되니까 y는 얼마겠어? 24 나오겠죠? 근데 어차피 내가 구하는 건 남학생수니까 16명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죠. 7번. 한 개에 700원 하는 사과랑 한 개에 200원 하는 귤을 합해서 13개를 샀대. 그리고 문제에서 귤을 사과보다 몇 개 더 샀냐고 했으니까 귤의 개수, 사과의 개수를 각각 x랑 y라고 할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사과랑 귤이랑 총 얼마 샀대? 13개 샀대. 그러면은 x랑 y를 더해서 13 나왔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한 개에 700원짜리 사과 x개 샀어. 얼마야? 700x. 한 개에 200원 하는 귤 y개 샀어. 200y. 바구니 2,000원짜리 바구니에 넣어서 포장했더니 7,100원이 됐대. 됐죠? 그럼 이거 0 2개씩 지우자 얘들아. 그러면 7x 더하기 2y 플러스 20은 71. 얘 넘어가면 7x 플러스 2y는 51 이렇게 되겠죠? 둘이 연립하는 거지? 얘한테 2 곱해줄게. 2x 플러스 2y는 26. 둘이 빼주면 5x는 25가 되나? 그럼 x는 5가 되고 더해서 13 나와야 되죠? y는 8 나와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귤은 사과보다 몇 개 더 산 거야? 3개 더 산 거죠. 다음 8번. 자, 지연이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매일 우유를 한 개씩 배달시켜 먹고 25,400원을 지불했대. 우유 한 개 가격이 6월 1일에는 800원이었는데 도중에 900원으로 올랐다고 했네요. 우유의 가격이 오른 거는 언제냐고 했네. 그래서 지금 며칠에 올랐냐고 물어봤잖아. 지금 그러면 뭘 할 거냐면 800원으로 먹은 일수를 x1, 그 다음에 900원으로 먹은 일수를 y1이라고 할 거야. 그럼 나 6월 한 달 동안 먹은 거니까 x랑 y를 더하면 6월 한 달이 되겠지 얘들아. 그럼 6월은 30일까지 있어? 31일까지 있어? 30일까지. 그럼 x랑 y를 더해서 얼마 나와야 되는 거야? 30이 되겠죠. 그 다음 얘들아, 나 총 금액을 볼 건데 800원을 x일 동안 먹었어. 그러면 800x가 되겠죠. 그 다음에 900원으로 y일 동안 먹었으니까 900y가 25,4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0 2개씩 다 약분하면 8x 더하기 9y는 254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8 곱해주면 8x 더하기 8y는 240. 둘이 빼주면 y는 14가 되나요? 더해서 30 돼야 되니까 x는 16 되겠지. 다시 말해서 800원짜리로 16일 동안 먹은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가격이 오른 거는 언제가 되겠어? 6월 17일이 되겠지. 됐지? 왜냐면 16일 동안 먹고 17일부터 오른 거잖아. 다음 9번. 잠깐만. 자, 미국과 일본에 국제 전화를 걸면 분당 통화요금이 각각 400원, 800원이래. 현성이가 미국과 일본에 국제 전화를 건 시간을 합하면 1시간이고 미국에 건 국제요금이 일본에서 건 국제요금의 2배일 때 국제요금은 총 얼마냐고 물어봤네요. 그럼 여기서는 얘들아 미국에 건 국제전화 요금을 X1, 일본에 건 국제전화 요금을 Y1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맞니? 자, 이때 아니구나. 잠깐만. 아니지, 바보야. 아니야, 미안. 이게 아니지.
400원이랑 800원이랑 나와 있지? 그러면은 시간으로 볼 거야, 얘들아. 미국에 건 시간을 X 시간, 일본에 건 시간을 Y 시간. 그러니까 미국에 통화한 시간, 그 다음에 일본에 통화한 시간 이렇게 될 거야. 됐죠? 이때 얘들아, 미국이랑 일본의 국제 전화를 건 시간을 합하면 1시간이래, 얘들아. 그래서 그러면은 X랑 Y를 더하면 지금 분당이라고 되어 있잖아, 얘들아. 그럼 얘는 X분, Y분 이렇게 돼야겠지. 그럼 X랑 Y를 더하면 총 60분 이렇게 나와야겠죠. 됐니? 자, 그 다음에 미국에 1분당 400원이래. 그러면 총 X분 동안 통화했으니까 요금은 400X가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 일본에 통화하면 1분당 800원인데 Y분 동안 통화했어. 그럼 800Y가 되겠지, 통화 요금은. 근데 미국에 건 요금이 일본에 건 요금의 2배래.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러면은 얘는 1600Y가 되네. 400으로 까주면 X는 4Y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두 개 연립하니까 X 자리에 4Y 대입하면 4Y 플러스 Y는 60이네. 그럼 5Y는 60이 되니까 Y는 12. 대입하면 X는 48 이렇게 되겠지. 됐니? 이때 얘들아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국제정화의 총 요금을 물어봤지. 맞아. 그럼 그 총 요금은 아까 요거 아니냐, 얘들아? 맞아. 미국에 얘들아 400원으로 48분 동안 통화한 거고, 그지? 일본에는 800원짜리 12분 동안 통화한 거잖아. 얘네 둘을 더해달라는 거죠. 그지?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10번. 혜진이가 500원짜리 음료수랑 700원짜리 음료수를 몇 개 사고 8,200원을 냈더니 계산된 금액은 8,200원을 내려고 했더니 계산된 금액은 8,600원이었대. 8,200원은 혜진이가 두 음료수의 가격을 서로 바꿔서 계산한 것이었을 때 500원짜리 음료를 몇 개 샀냐고 했네요. 잘 봐. 500원짜리 음료를 X개 샀고 그 다음에 700원짜리 음료를 Y개 샀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근데 일단 실제로 계산된 걸 보면은 실제로 8,600원 나왔다는 거지, 얘들아. 근데 이 8,600원은 얘네 둘을 바꿔서 계산한 거잖아. 다시 말해서 500원짜리를 Y개, 700원짜리를 X개 계산한 건 5,600원이라는 거고, 그치? 그리고 얘가 생각했던 거는 8,200원이라는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됐어? 아니지.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안. 다시 설명할게. 똑같은 말인데 실제로 얘가 지분금액, 실제로 지분금액. 그 다음에 얘가 착각한 거라고 이렇게. 됐냐? 그럼 실제로 얘가 X개 사고 Y개 샀다는 건 실제로 계산된 금액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8,600원. 그 다음에 얘가 착각한 거는 8,200원이잖아. 착각했다는 건 얘네들을 바꿔서 계산을 해가지고 8,200원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거야. 아, 그러면 500X 더하기 700Y가 8,600원이라는 거고, 착각한 금액을 보면 500Y 더하기 이렇게 곱해서 700X를 한 게 8,200원이라는 거죠. 그럼 0 다 두 개씩 지우면 5X 더하기 7Y가 86이라는 거고, 그 다음 7X 더하기 5Y가 82라는 거죠. 그럼 얘한테 5 곱해주고 얘한테 7 곱해줄까? 5 곱해주면 25X 더하기 35Y는 430이 될 거고, 7 곱해주면 49X 더하기 35Y는 얘한테 7 곱하면 574 이렇게 되겠네. 둘이 빼줄게요. 마이너스 24X는 마이너스, 여기서 430 빼니까 144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X는 얼마야? 얼마 나오냐? 6 나오네. 이렇게 고마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X 6이면 Y는 얼마야? 아니, 근데 계산 안 해도 되겠다, 얘들아.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본 게 500원짜리 몇 개 샀냐고 한 거잖아. X 계산 거죠? 500원짜리 6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거 거속시 문제 풀 때 항상 요거 쓰고 시작해야지. 거속시. 이렇게. 자, 인규네 집에서 A역까지 거리는 5km래. 아, 집에서 역까지 거리가 5km 이렇게 떨어져 있대. 이때 인규는 오전 7시에 출발해서 A역을 향해서 시속 4km로 걷다가 이만큼의 시속 4km로 걷다가 중간에 늦을 것 같아서 도중에 시속 6km로 달려서 오전 8시에 A역에 도착했대. 그때 인규가 달려간 거리에 대해서 물어봤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얘들아 인규가 달려간 거리잖아. 그럼 거리를 X랑 Y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만큼 걸어간 거리를 X, 뛰어간 거리를 Y라고 할 거야. 그럼 이때 X랑 Y를 더한 게 얼마 나와야겠어 일단? 5 나와야겠죠. 그치? 아, 걸어간 거리랑 달려간 거리를 더해서 총 거리 5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내가 7시에 출발해서 8시에 도착했다며. 그럼 총 걸린 시간이 얼마라는 거야? 1시간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해서 식을 쓸 겁니다. 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지? 그럼 보라 색깔 보자 얘들아. 속력분의 거리 뭐가 돼? 4분의 X. 얘가 걸어간 시간이 되겠죠. 4분의 X. 그 다음 달려간 거는 시속 6분의 거리 Y가 되겠죠. 아, 얘가 뛰어간 시간이야. 그걸 총 다 해서 얼마 걸렸다는 거야? 1시간 이렇게 걸렸다는 거죠. 요거 두 개 풀어주면 되겠지. 얘한테 얼마 곱해주는 게 좋겠어? 12 곱해줄까? 12 곱해주면 3x 더하기 2y는 12가 되고요. 얘한테는 2 곱할까? 그러면 2x 플러스 2y는 10. 둘이 빼주면 x는 2가 되고 더해서 5가 돼야 되니까 y 얼마? 3 이렇게 돼야겠죠. 다시 말해서 걸어간 건 2km, 뛰어간 건 3km가 되겠죠. 이때 인규가 달려간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뛰어간 거는 3k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거속시 문제에서는 x랑 y를 설정할 때 거리로 할 수도 있고 속력으로 할 수도 있고 시간으로 할 수도 있잖아.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봐야 돼. 자, 또 볼게. 상해 정상까지 등반 코스 A가 있고요. 등반 코스 B가 있대. 이때 A 코스로 정상까지 시속 2km로 올라가고 B 코스로는 시속 4km로 내려갔대. 이때 두 코스의 거리의 합이 10km일 때 두 코스 거리의 차를 물어봤네. 문제에서 물어본 게 거리잖아 얘들아. 그러면 A 코스는 거리가 X가 되고 B 코스 거리는 Y라고 하는 게 좋겠죠. 아, 그러면 두 코스 거리의 합이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식은 X 더하기 Y가 10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총 몇 시간 몇 분이 걸렸대? 3시간 30분 걸렸대. 그럼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식을 써야겠지. 그래서 올라간 시간과 내려간 시간을 더한 게 3시간 30분이야 라고 쓰겠죠. 근데 나는 시간으로 써야 되니까 얘들아 30분은 몇 시간이라고 써야 돼? 30분은 뭐라고 써야 돼 얘들아? 2분의 1, 60분의 30이죠? 2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됐나? 자 그럼 이제 올라가는 시간 볼게 얘들아. 올라간 시간 속력분의 거리니까 뭐라고 써야 되니? 2분의 X. 내려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4분의 Y가 되겠죠? 둘을 더한 게 얘라는 거지. 됐니 얘들아? 이거 3 더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 얘들아? 2분의 7 되나요? 3은 2분의 6이니까 얘한테 얼마 곱해? 4 곱해줄까? 4 곱하면 2x 더하기 y는 약분해서 2니까 14가 되고 그럼 얘랑 x 플러스 y는 10 두 개 연립하면 되겠죠? 둘이 빼주면 x는 4 더해서 10 나와야 되니까 y는 얼마? 6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이때 A 코스, B 코스의 거리의 차이를 물어봤네. 몇 킬로 차이 나는 거야? 2km 차이 나는 거야. 그치? 다. 자, 24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테리와 서연이가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해서 도중에 만났대.
항상 그림을 좀 그려보고 생각을 해봐. 지금 24km가 떨어진 지점에 테리랑 서연이가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다는 거야. 그때 얘네들이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도중에 이렇게 만났대. 이때 테리는 시속 5km로 걸어갔고 서연이는 시속 3km로 걸어갔대.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거, 테리가 걸어간 거리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럼 마찬가지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나는 거리를 x랑 y라고 둬야 돼. 그럼 이때 태연이가 걸어간 이만큼 걸어간 거리를 x, 서연이가 걸어간 거리를 y라고 해주는 게 좋겠지. 그럼 x랑 y를 더한 게 일단 얼마라는 거야? 24가 돼야겠지. 총 거리가 24니까.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얘들아, 지금은 어떤 시간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얘들아. 근데 난 뭘 알고 있냐면 둘이 동시에 출발해서 도중에 만났대 얘들아. 그러면 태연이가 걸어간 시간이랑 테리가 걸어간 시간이랑 서연이가 걸어간 시간은 어떻겠어 얘들아? 같겠지. 왜냐면 둘이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으니까. 맞죠? 아, 그럼 나는 테리의 시간과 서연이의 시간이 같아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럼 테리가 걸어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x. 서연이가 걸어간 시간 속력분의 거리 3분의 y가 되겠죠. 그렇지?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됩니다. 양변에 5 곱할게. 그냥 양변에 5만 곱할 거야. 그러면 x는 3분의 5y가 되죠. 그래서 x 자리에다가 얘를 쏙 대입하면 3분의 5y 더하기 y는 24가 되죠. 그럼 양변에 뭐 3을 곱해도 되고, 아니면 y는 얘들아 이거 3분의 3y잖아. 1이니까. 그럼 3분의 8y가 24네. 얘 없애야 되니까 얼마 곱해줘야 되는 거야? 8분의 3 곱해줘야 되죠. 그럼 y는 약분해서 3이고 계산해서 9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더해서 24 나와야 되니까 x 얼마겠어 얘들아? 15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태연이가 걸어간 거리는 15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테리가 걸어간 거리. 다음. 자, 또 그림 그리면서 해봐. 집에서 형이 학교까지 걸어갔대. 이때 형은 분속 50m로 걸어갔대. 그리고 24분 후에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분속 200m로 학교로 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교 정문에 두 사람이 출발했을 때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번에 얘들아 뭐에 대해서 물어봤어? 시간을 물어봤지. 그럼 나 시간을 x랑 y로 둬야 돼. 어떤 시간이냐면 형이 걸어간 시간, 동생이 자전거 탄 시간을 각각 x분, y분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 단위가 분이니까 당연히 분으로 해야겠지. 이렇게.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 얘들아. 일단 x랑 y를 가지고 지금 형이랑 동생이 동시에 출발한 거 아니잖아. 그지? 형이 출발하고 24분 후에 동생이 출발했대. 그럼 형의 시간은, 동생은 24분 있다가 동생이 출발했잖아. 그러니까 동생의 시간에서 24를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 더해야지. 아니, 형이 예를 들어 30분 걸어갔으면 24분 후에 동생이 출발했다는 거잖아. 그럼 24분이 지나고 나머지 6분 동안 동생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덜 걸은 거잖아. 그러니까 더 조금 걸은 거잖아, 동생은.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거씩 하나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 얘들아, 두 사람 모두 다 집에서 학교까지 간 거야. 그러면 형의 거리랑 동생의 거리는 어떻겠어? 형의 거리랑 동생의 거리 어떻겠어? 형의 거리랑 동생의 거리가 어때? 둘이 같겠지 얘들아. 그럼 형의 거리부터 볼까? 거리는 뭐라고 써야 돼?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형의 속력 얼마? 50. 시간 얼마? x. 뭐라고 써야 돼? 50x랑 동생의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200y가 되겠지. 이거 두 개 풀어주면 되겠죠? 50으로 약분해줄까? 뭐가 되니? x는 4y가 되나? 그럼 x 자리에다가 4y 대입하면 4y는
y 플러스 24. 그러면 3y는 24니까 y 얼마야? 8이 되나요, 이렇게? y가 8이니까 x 얼마겠어? x는 3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형이 걸린 시간 얼마? 32분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볼게. 지금 저수지가 있어. 둘레의 길이가, 이 둘레가 1.5km인 저수지가 있대. 근데 지금 보면 얘들아, 단위가, 시간 단위가 분이지. 분은 킬로미터랑 세트야? 분이랑 세트이려면 뭐여야 돼? 킬로미터여야 돼? 미터여야 돼? 미터여야 돼, 얘들아. 분은 미터랑 세트야? 그럼 1.5km라고 쓰면 안 되죠. 그리고 미터 몇 미터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1.5km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겠어? 1500m라고 써야겠죠. 자, 문제 읽어볼게. 형하고 동생이 이 같은 지점에서 서 있어. 형하고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둘레를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뛰고 다 반대 방향으로도 뛴 거야, 얘들아. 같은 방향으로 뛰면은 15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뛰면 3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대.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걸 먼저 보면 형이 동생이 빠르다고 할 때 형의 속력을 물어봤죠? 그럼 나는 거속시 중에 속력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야. x랑 y를. 그래서 형의 속력을 분속 x미터, 동생의 속력은 분속 y미터라고 할 겁니다. 됐니? 자, 나는 두 가지가 있어.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게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은 방향으로 돌아서 얘네들이 만난다는 건 형이 조금 더 빠르다며. 그럼 형이 조금 더 이렇게 빨리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동생이 이렇게 가는 동안 형은 좀 빨리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만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얘들아, 형은 한 바퀴를 더 도는 거지. 맞아. 그러면 형의 거리랑 동생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형이 한 바퀴를 더 돌았다는 거잖아. 그럼 형의 거리에서 동생의 거리를 뺀 게 한 바퀴 차이가 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150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니? 이번엔 반대 방향이야. 형이랑 동생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갔어. 이때 얘네들이 만난다는 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난다는 거잖아, 얘들아. 그럼 이번에는 형의 거리랑 동생의 거리를 더한 게 한 바퀴가 차이 나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 이 호수 문제에서는 똑같아. 같은 거리면은, 같은 방향이면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되고요. 다른 방향, 반대 방향이면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됐죠? 이때, 자, 이제 거리에 대해서 식을 쓸 건데, 같은 방향으로 돌면 15분 후에 얘네들이 만난대. 그럼 결국에 형도 15분 걷고 동생도 15분 걸었다는 거죠. 그럼 형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형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15x가 될 거고요. 동생의 거리는 15y가 되겠지. 속력 y니까. 아, 얘가 1500이야 이렇게.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돌았어. 그때는 3분 후에 만난대 얘네들이. 그럼 형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3x. 동생의 거리는 그러면 3y가 되겠죠? 얘가 1500이야 이렇게. 식 두 개 썼으니까 두 개 연립해주면 되겠지? 식 좀 간단한 게 하자. 10으로 싹 약분할 수 있지. 뭐가 돼? x-y는 100. 3으로 다 약분해주면 x 플러스 y는 500. 두 개 더 할까? 그럼 2x는 얼마? 600. x는 300. 둘이 더해서 500 나와야 되니까 y는 200 나와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형의 속력은 얘가 되겠지? 분속 300m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유형도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x랑 얘는 그리고 x랑 y를 뭘로 둬야 되는지도 정해져 있는 거야. 잘 봐. 지금 배를 타고 길이가 3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5시간, 내려가는데 3시간이 걸렸대.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물어봤죠? 자, 얘들아, 요 강에서 배의 속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거야. 얘는 쓰자. 배의 속력을 x라고 할 거고요. 강의 속력을 y라고 할 거야.
이때 이 배는요, 정지한 물에서 배의 속력이거든. 그냥 어떤 뭐 예를 들어 바다라고 해보자. 바다에서 이 배를 띄웠어, 얘들아. 그럼 이 배가 가는 건 순전히 이 배의 속력대로 가겠지. 뭐 물론 물살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얘들아. 그냥 순수한 이 배의 속력을 x라고 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강은 얘들아, 뭐 예를 들어 높은 데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그 강물의 속력이 있겠지.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할 겁니다. 그때 얘들아 그냥 생각해봐. 물이 이렇게 내려가, 얘들아. 그때 배도 같이 내려갈 거야. 그럼 물이 내려가는 방향이랑 배가 가는 방향이랑 같으니까 배의 속력은 원래 속력보다 좀 더 빨라지지 않겠니? 왜냐면 물도 같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 얘들아. 그때 그 배의 속력은 강의 속력만큼 더 빨라지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배의 속력이 30이라고 하고 강의 속력이 5라고 해볼게, 얘들아. 그럼 그때 내려갈 때는 원래 속력이 30이지. 그때 강의 속력만큼 더 빨라지기 때문에 얘네 둘을 더 해줘야 돼. 그래서 그때 이렇게 내려갈 때 배의 속력은 35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거꾸로 강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얘가 거슬러 올라갈 거야. 그러면은 물이랑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속력이 더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지겠지. 얼만큼 느려질 거냐면 강의 속력만큼 느려질 거야. 그럼 그때 이렇게 올라가는 배의 속력은 30에서 5를 뺀 25 이렇게 될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지? 이 문제를 풀 땐 이거 기본적으로 좀 탑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문제 그럼 볼게, 얘들아. 나는 일단 길이가 30km인 강을 갈 거야. 그럼 무조건 배가 가는 거리는 30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됐니? 그래서 나는 거리에 대한 식을 쓸 거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얘들아, 물이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야. 그럼 그때 속력은 더 느려진다 그랬죠? 그럼 그때 배의 속력은 원래 x에서 물의 속력만큼 빼줘야 되는 거야. 그때 5시간만큼 걸렸다, 얘들아. 그럼 속력 시간이잖아. 그럼 그때 배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쓰겠지. 그때 얘가 30km만큼 갔다는 거야, 강을. 됐지? 이번에는 얘가 같이 따라서 내려온다, 얘들아. 내려온다는 거는 둘이 더 한다 그랬죠? 왜냐면 같이 내려오니까. 그때 배의 속력 x 플러스 y고 시간 몇 시간 걸렸대? 3시간 걸렸대. 그럼 얘네 둘을 곱해준 게 전체 거리 3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니, 여기까지? 5로 약분할까? x 마이너스 y는 6. 3으로 약분할까? x 플러스 y는 10. 둘이 더하면 2x는 16이니까 x는 8. 더해서 10이니까 y는 2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지한 물에서 배의 속력은 8 이렇게 되겠죠. 됐지? 나 요 강물 문제 이거 푸는 거 항상 저렇게 풀면 되는 거야. 배의 속력과 강의 속력을 x랑 y라고 둡니다. 자, 요 기차 문제도 조금 특이한데 잘 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대. 우리는 근데 이 기차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몰라. 속력도 모르고 기차의 길이도 몰라. 그래서 나는 기차에 얘는 좀 특이하게 x랑 y 두는 게 좀 달라. 기차의 속력을 뭐 초속 x미터, 그 다음에 기차의 그 거리 있지, 기차의 길이, 기차 길이를 y미터 이렇게 둘 거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기차가 길이가 80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한대. 기차가 이렇게 있어, 얘들아.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다리의 길이가 800m라고 나와 있지. 한 번만 이해하면 돼, 얘들아. 이 기차가 이 주황색깔 다리를 완전히 통과한다는 거, 얘들아. 기차가 여기서부터 가서 이렇게까지 가는 게 통과한 거야? 아니지. 꼬리까지 간 거죠. 다시 말해서 요렇게까지 간 게 완전히 통과한 거야, 얘들아. 그럼 기차는 800m 간 거야? 아니지. 어디부터 간 거야? 여기 머리서부터 머리까지 간 게 기차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그럼 얘는 800m 간 다음에 기차의 길이만큼 더 갔잖아. 기차의 길이가 얼마야? y야. 됐니? 아, 그러니까 기차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800 더하기 y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근데 이만큼 이동하는데 23초 걸렸다며, 얘들아. 그리고 속력이 x라며. 그럼 거리는 우리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서 그랬잖아. 속력 곱하기 시간 23x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니?
그 다음 것도 똑같아 얘들아. 길이가 4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대. 그럼 이번에 기차가 이동한 총 거리는 400이랑 y를 더해줘야겠지. 400 더하기 y는 이번에는 몇 초 걸렸대? 13초 걸렸대. 그럼 그때 속력 곱하기 시간 13x야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됐니 얘들아? 그냥 요 상태로 얘들아 풀어도 돼. 여기 는을 기준으로 한쪽에 y 한쪽에 x 있잖아. 둘이 그냥 빼버려. y 없어지잖아 이렇게. 그럼 얘 얼마야? 400은 빼면 10x. 그래서 x는 40 나오죠? x가 40이면 y도 구할 수 있는데 어차피 다 속력 구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x까지만 구하면 되겠죠? x는 40 이렇게. 이해됐지? 그래서 요것도 얘들아 방금 푼 그 강물 문제랑 요 기차 문제 있지? 그건 좀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얘들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항상 그림까지 좀 그려주고. 자, 다음. 소금물은 공식이 농도랑 소금의 양 두 가지가 있긴 한데 솔직히 농도 공식은 많이 안 쓰잖아 얘들아. 소금의 양 공식만 알면 돼. 소금의 양 공식 뭐였는지 기억나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야. 외워 얘들아. 외워야 돼. 모르면 이따가 나중에 쓰던가. 위에 있니 공식이? 일단 볼게. 자, 그림부터 그려볼게. 항상 비커 그린다고 했죠? 8% 소금물과 6% 소금물을 섞었대. 더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5% 소금물. 그렇게 해서 6% 소금물 300g을 만들었대. 이때 8% 소금물은 몇 그램 섞었냐고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얘가 몇 그램 섞었냐니까 xg 섞었다고 하면 되겠지. 그리고 5%는 그냥 yg 섞었다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x랑 y 더해서 얘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식 x 더하기 y는 300. 두 번째 얘들아 소금의 양끼리 더하면 소금의 양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소금의 양, 여기 소금의 양 더해서 얘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얘부터 쓰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얘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했니? 분모에 다 100 있으니까 이거 분모 100 지울게. 양변에 100 곱한 거야. 그럼 8x 더하기 5y는 1800씩 나오겠죠? 그럼 얘네들이 연립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5를 곱해서 5x 플러스 5y는 1500 이렇게. 둘이 뺄까? 3x는 300, x는 100 이렇게. 둘이 더해서 300이니까 y는 200 나오겠죠? 이때 A 소금물, 8% 소금물 100g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도 똑같아. 다음 문제도 똑같은데 이번엔 XY가 그냥 두는 게 다를 뿐이야.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 A랑 B가 있대. 소금물 A를 200g, 소금물 B를 300g을 섞으면 8% 소금물이 되고, 두 번째 A 소금물 300g, B 소금물 200g을 섞으면 10% 소금물이 된대. 이때 A와 B의 농도 차이를 물어봤잖아. 그럼 이번에는 X랑 Y를 A 소금물의 농도, B 소금물의 농도 이렇게 설정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농도를 X, Y라고 할 거야. 그리고 농도끼리 더해서 농도가 되진 않습니다. 그치? 소금의 양, 소금의 양 더해서 여기, 소금의 양, 소금의 양 더해서 요거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들아, 얘네 둘이 더했으니까 여기 얼마 들어오겠어? 500. 200g, 300g 섞었으니까 500. 여기도 300이랑 200 섞었으니까 500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써보자. 얘에 대한 식 쓰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얘 써주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은 여기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럼 0 약분해주니까 2x 더하기 3y는 0 약분해서 40씩 하나 나오죠. 두 번째, 마찬가지 여기 x%, 여기 y%야.
얘부터 쓰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더하기 두 번째 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은 얘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맞니? 그럼 마찬가지로 약분하면 3x 더하기 약분해서 2y는 약분해서 50 됐니? 아 그럼 얘들아 얘네 둘이 연립하면 이제 끝나겠죠. 얘한테 3 곱하고 얘한테 2 곱할까? 3 곱해주면 어떻게 돼? 6x 플러스 9y는 120 2 곱해주면 6x 플러스 4y는 100 둘이 빼줄까? 없어지고 5y는 20 y는 4 나오니? 그럼 y가 4면 대입하자. 여기다 대입하면 12 되네. 넘어가면 28 나와야 되니까 x는 1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A 소금물 14%, B는 4%니까 두 농도의 차 얼마? 10%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자, 요 학급 문제도 얘들아 얘는 좀 표를 그리면서 볼 거야. 자, 이렇게 A랑 B가 있고 A는 구리 20%, 아연 30%를 포함한 합금이고요. B는 구리를 40%, 아연을 10% 포함한 합금이래. 이때 얘네들을 녹여가지고 구리를 200g, 아연을 150g 만들었으면 좋겠대.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건 합금 B가 몇 그램 필요하냐고 물어봤거든? 그래서 나는 A가 Xg, B가 Yg 있다고 해볼 거야. 그럼 얘들아, X의 20%만큼이 구리라는 거지. Y의 40%만큼이 구리라는 거야.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얼마 나와야 된다는 거야? 200 이렇게 나오면 돼. 아 그럼 해보자 얘들아. X의 20%야. 너네 X의면 곱하기로 푼다 그랬죠? 그리고 구리, 20%는 100분의 20이잖아. 그럼 얘는 100분의 20x가 될 거고 거기에 100분의 40y가 구리의 양이겠지. 둘이 합쳐서 200 나와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 얘는 100분의 30y 더하기 얘는 100분의 10 미안 x지 y가 합쳐서 150이야. 요거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됐니? 그럼 영 하나씩 약분되죠? 양변에 10 곱해주면 2x 플러스 4y는 2000 얘한테 10 곱해주면은 3x 플러스 y는 1500 맞니? 그럼 우리 얘한테 4 곱해주자 얘들아. 그러면 12x 더하기 4y는 6000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이제 얘에서 맨 위에 거 식 뺄 거야. 둘이 빼면 얼마니? 10x는 4000 나오네. 그러니까 x는 얼마? 400. x에다가 400 대입하면 여기다가 400 대입하면 넘어가서 1200 나와야 되네. 3x가 1200이니까 미안 x에다가 400 대입하는 거구나. 얘가 1200이네. 그럼 얘 넘어가서 y는 300 나오면 되겠네. 맞지? 그래서 합금 B는 300g 필요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